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일단 중국이 최근에 한한령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로 인해서 사실 게임주들의 기대감이 좀 몰리면서 어느 정도 단기간에 꽤나 좀 큰 상승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게임주들은 물론이고요. 사실상 뭐 SM, YG, JYP, 하이브 같은 그런 기획사들보다 훨씬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작품, K컬처에 대해서는 기획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드라마, K드라마 같은 경우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서 만약에 해지가 될 경우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들, 가장 대중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는 컨텐츠가 K드라마라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꽤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특히 이제 올해, 그리고 작년에도 실적 성장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좀 간단하게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보통 주가가 오를 때, 주가가 내릴 때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일단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 실적이 잘 나왔다고 칩시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적이 잘 나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실적의 성장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실적이 매년 30%씩 성장했다가 올해 20% 성장을 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이 20%로 성장했기 때문에 주가가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률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가는 꼬꾸라져요. 이런 게 보통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보통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봤을 때에는 주가가 오르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매수기에다 성장성이 그대로 있고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떨어진 매수기에 대해서 잡아요. 매수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르다가 또 떨어지죠. 네, 이런 식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자,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가 이제 올해 이제 흑자가 된다고 쳐봅시다. 흑자가 돼봤자 뭐 몇억, 뭐 몇십억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치면은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위험하다, 재무적으로 위험하다, 투자자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가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한다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뭐 5%에서 8%로 늘어난다거나, 성장성이 5%에서 10%로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대중들의 관심을 못 받아요. 애초에 성장성이 없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적이 올라온다고 해서 대중들이 알지를 못해요. 네, 알지를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중들은 이제 시장에 좀 나돌아다니는 기업들, 잘 알려진 기업들, 혹은 유튜브라던가 다른 매체에서 많은 분들이 홍보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만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진 기업들은 보통은 모르죠. 근데 문제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런 지지부진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는 경우를 보면은 이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라던가 혹은 성장성이 가파르게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따라서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성장성이 대폭 강화된다는 겁니다. 잠깐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본다면, 한번 볼게요. 자, 성장성이 그저 그랬어요. 2021년도까지는 뭐 매출액이 뭐 올랐다 내렸다 그저 그랬다가 작년부터 어느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일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중국의 한한령 해제와 그리고 K드라마,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점. 참고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한 더 글로리 1, 2가 영어권 그리고 비영어권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뭐 2022년도에 나왔던 그런 2021년인가 2022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후학, 지금 우리 학교는 이후로 최초로 세계 1위를 먹은 이제 드라마가 더 글로리 시리즈이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했다는 걸 봤을 때 역시나 이 기업이 이제 향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캐파라던가 넷플릭스라던가, 혹은 최근에 애플 TV와도 계약을 했죠. 애플 TV와 계약을 하면서 사실 애플 TV 내부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한 드라마가 있는데 정말 상당한 만족을 보이면서 후속작까지 이제 염두를 두고 있다. 이쪽에 대한 회의가 들어가고 있다. 안건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올해 라인업도 상당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지가 주연으로 있는 뭐 이두나라던가, 혹은 뭐 박서준, 한소희가 있는 경성글 있죠. 스위트홈 2도 나올 것이고, 김남길이 주연으로 있는 도적 카리소리라던가, 혹은 이미
어느 정도의 그런 흥행을 했었던 미끼 실시 2가 이제 올해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마스라 연대기 2도 역시 나옵니다. 이준기와 신세경이 주연이고 이것도 꽤나 대작으로서 굉장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타 스캔들에 이미 성공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여전히 올해에도 실적 성장도가 사실상 뭐 재무제표에 나와 있지만 중국의 한한령 해제와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실적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애플 TV와도 이제 한 것 중에 하나가 정확히 이제 영어로 된 건데 제가 적어놨거든요. 적어놨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영어 제목이었는데 더 뭐죠 저쪽이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대작이 나오면서 애플 TV와 이제 후속작까지 이제 할 수 있다는 점 봤을 때 매년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기업은 맞지만 가파르게 성장성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바라보았을 때 결국 네거티브 K 드라마라던가 K 콘텐츠의 그 대장주격인 네거티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숫자가 매우 빠르게 좋아진다는 점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 성장성이 가파르게 2배 이상 좋아진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좀 뭐랄까요,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이런 식으로 더글레2가 발표되면서 일단 더글레2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주가에 대한 그런 하락률이 꽤나 컸었었는데 그거죠. 뭐 뉴스에 팔라 뭐 이런 겁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런 거고 더글로리2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흥행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여지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이벤트가 끝나면서 다시금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실적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겁니다. 영업이익 652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어요. 근데 올해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작년보다 30% 이상의 그런 성장성이 기대가 되면서 꽤나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애플 TV와는 처음으로 협업하는 와중에 그런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에서 이제 넷플릭스라던가 디즈니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 TV 같은 아마존 프라임 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 TV까지도 뚫게 된다면 특히 더 글로리 파트 2가 세계에서 정상을 찍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여건에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기대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의 향후 글로벌 판권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멤버분들 간의 그 토론을 나눈 대화이고 한번 간단하게나마 일부만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반도체 섹터가 매우 강하네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증시 전체적으로는 특히 미국 증시라던가 뭐 러셀 2000 지수 혹은 실적이 없는 허울만 혁신 성장주인 기업들은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영상으로도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라던가 혹은 신흥국 증시, 핵심적인 신흥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증시 자금 이탈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되게 달러라던가 혹은 미국채에 대한 그 리스크가 결국에는 자금 이탈을 불러올 것이다. 훨씬 더 가파른 자금 이탈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이탈된 자금들이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신흥국들 혹은 핵심 기업들에게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이제 대한민국 핵심 기업들, 주도주들도 꽤나 좀 매수를 했어요. 쌓아놨던 현금을 어느 정도는 소진을 시킨 상황입니다. 성장 섹터들의 2차전지 일변도에서 다른 섹터로 전이가 되는 변곡점이 느껴지네요.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 멤버분들 간의 대화입니다. 그 중에 특히 반도체가 강하고요. 엔비디아나 AMD는 연일 신고가고 메모리 쪽도 삼성검산에 대한 뉴스가 계속 올라오네요. 한미반도체를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 겨우 첫 거래량이 터졌고 이제부터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찰병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날아가고 있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다. 자금의 이동을 제대로 파악할 경우 주도주를 초기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도주 투자는 성공 투자의 핵심이고요. 채권 시장의 생각이 저리 완강하니 성장 섹터에 대한 관심을 놓을 수 없으면서도 탈출구도 마련해 놓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필승님께서 매일같이 강조해주시는 부분이지만 맞습니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대부분의 플레이어가 메이저이다 보니 공통된 의견이 형성되면 시장을 왜곡시켜서라도 그쪽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세가 형성되면 변동성도 작고 쭉 밀고 가는 힘이 강합니다. 주식처럼 오합지졸이 아니죠. 이번에 아니면 다음을 노리면 됩니다. 신기한 건 수급 주체가 개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장 막판에 2차 전지 패대기 치면서 코스닥을 끌어내리니 오늘은 코스닥을 4천원 매수하면서 성장 섹터 전반적으로 들어올리네요. 신기반기 잘 연출되지 않는 장이네요. 히응히응. 전세계 OTT사들이 러블콜을 보내는 중이에요. 애플이 반한 스튜디오 드래곤 차기작 논의 중. 여기 있네요. 더 빅 도어 프라이즈입니다. 네, 더 빅 도어 프라이즈. 이거를 생각을 못해서 네. 이제 말씀드립니다. 애플 TV와 처음으로 이제 협업한 작품이고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글로벌향 드라마 32편 제작 시동.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확대한다고 나오고 있죠. 오늘 매수하신 기업들의 공통점은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쩔어서 바닥 구간에서 안전마진이 확인되는 턴어라운드 할 만한 기업들이군요. 벌써 핵심 기업들을 찾아서 공유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땡땡은 기대에 비해 너무 오랫동안 개인들을 힘들게 한 종목인데 이번에 제대로 항포텐을 터뜨려줄지 궁금합니다. 며칠 동안 현금을 보유하신 필승님의 대응이 역시나 놀랍네요. 2차전지가 무너지면서 증시까지 끌어내는 케이스와 다른 섹터의 전환 두 가지 케이스에 다 대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후자로 해석되어 오늘 일부 종목들을 빠르게 담으신 것 같고요. 물론 달라질 경우 또 대응하시겠지만요. 땡땡은 휩쓸 발생했다고 보여져서 오늘 보고 있었는데 매수하셨군요. 참 거래량이 애매하게 안 붙는 것 같습니다. 땡땡땡은 참 돌파를 해줄 듯 말 듯 하면서 시간을 녹이고 있는데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대화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단언컨대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스터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의 실력 향상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굉장히 일치월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많이 배웁니다. 영은 네트워크 마지막 상황 공유드립니다. 잘 지지되고 올라가려는 듯 했으나 절묘하게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었고 갑작스러운 화웨이의 ERP 시장 진입에 급락해버렸습니다. 하필 전날 바쁜 날이 있어서 실시간 대응을 하지 못했었어요. 안타깝지만 다음날 손절로 대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업데이트 드려서 좋은 익절 소식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아쉽지만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다시 기회가 오겠죠? 저도 잘 배웠습니다. 공유드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운이 좋게도 코로나 급락 이후에 500%, 1000% 종목들도 만나고 자산이 급격하게 불었어서 제 자신이 굉장히 잘한다고 착각이 들곤 했는데 역시나 매도를 제때 하지 못하여 자산이 다시 급격하게 주는 경험도 겪었네요. 하락은 길고 상승은 짧다. 이제야 깨달아가네요. 참 단순한 문장인데 말이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역시나 본질인 듯 싶습니다. 집중하다 보면 저런 광기의 사이클을 만나기도 할 것이고요. 저도 필승님 종목으로 1000% 찍었을 때 주식 다 배운 줄 알았습니다. 필승님이 익절하실 때 난 더 고를 외쳤는데 결과는 찬양지차. 역시나 매도가 문제였습니다. 필승님 종목 중에서도 저도 그런 경험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부님보다 일찍 매도한 뒤 더 가는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성향 차이인지 신기하네요. 키읔키읔. 제가 경험이 짧아 겁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 2021년도에는 각각 1년에 한 번씩 10배 이상의 종목들을 투자했었고 수익을 굉장히 크게 봤었죠. 작년도에는 10배 이상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화는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4월에도 오프라인 모임을 준비할 중에 있죠. 4월에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할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멤버분들께 전부 다 전수해드리고 있고 특히 오프라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투자 자료도 만들고 있어요. 사실 모임이라고 해서 딱히 뭐 강의라고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얻어가시는 것이 좀 컸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료도 매일같이 수정하고 추가하고 보완하고 있고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꾸준하게 제 모든 것들을 이 자료를 통해서 전부 다 이제 공유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에서도 그 중심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한한령 해제라던가 혹은 K-드라마, K-컬처, K-문화에 대한 대장주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분석해드렸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